안녕하세요 10학년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중단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 집합단원을 배웠는데 이번에 배우게 되는 명제단원은 집합단원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중점적으로 다룰 거예요. 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명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냥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진실의 입이라고 불리는 얼굴 모양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 조각상의 이름은 신문을 받는 사람의 손을 조각상 입안에 놓고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손이 잘릴 것이라고 서약한 데서 붙여졌다고 합니다. 여기 아래에 보면 그림이 보이죠? 자, 이게 이제 진실의 입인데요. 1953년에 그 영화가 유명한 영화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 영화 제목이 로마의 휴일인데 로마의 휴일에 보면 그 남녀 주인공 그레고리 팩과 오드리 헵번이 이 진실의 입에서 연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그레고리 팩이 손을 집어넣었다가 가짜로 그 소매자락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손이 잘린 듯한 연기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 사진을 보니까 이 그림 보니까 그 생각이 좀 나네요.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 되면 한번 보세요. 되게 유명한 영화입니다. 흑백 영화기는 한데 굉장히 유명해요. 뭐 이건 조각상에 대한 설명이고요. 가치를 판단해야 되는 경우나 주관적인 말의 경우에 진실 또는 거짓으로 판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진실이나 거짓으로 판별이 불가능한 문장이 가능한 문장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만 수학에서는 어떤 것이 진실이다, 참이다, 어떤 것이 거짓이다 이렇게 구분 지어질 수 있는 걸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굉장히 주관적인 내용이 들어간 것. 나는 봄보다 가을이 더 좋다. 이런 것들. 이것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참이다 거짓이다라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집합에서도 비슷한 용어들을 다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래쪽 준비학습 문제를 좀 보면서 어떤 것들이 이제 명제에 해당되는 것들인지를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등변 삼각형 용어의 뜻을 설명하래요.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의미하죠.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다 라고 문장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건 참일까 거짓일까 이걸 따질 수가 있죠. 예. 자, 마름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문장으로 만들면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다로 표현하게 되면 이 자체는 참이 되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아래쪽을 좀 볼게요. 아래쪽은 두 집합의 포함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포함관계도 명제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루는 겁니다. A집합은 원소 2, 4, 6이 있고 B집합은 7보다 작은 자연수예요. 7보다 작다 1, 2, 3, 4, 5, 6까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A는 B의 부분집합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문장으로 만들면 나중에 조건을 써서 문장을 만들면 이런 문장들이 생성이 됩니다. 어떤 원소가 A에 속한다면 그 원소는 B에 속한다. 어떤 원소가 A에 속한다는 말은 그 원소가 2이거나 4이거나 6이라면 이런 말이 되죠. 그렇다면 그 숫자는 7보다 작다. 맞는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도 명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다음 평행사변형과 직사각형입니다.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이죠. 그런데 직사각형도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하죠. 그런데 평행사변형 중에서 네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즉 각각의 각이 90도가 되는 직각이 되는 사각형을 직사각형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집합 B가 집합 A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말을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어떤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면 그 사각형은 직사각형일까요? 라고 물어요. 그러면 평행사변형 중에서는 그 어떤 것도 직사각형이 되지 않느냐? 아니요, 일부는 되고 일부는 되지 않죠. 그런데 모든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건 거짓말이 되잖아요. 근데 반대가 되면 어떤 사각형이 직사각형이라면 그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기도 합니다. 라는 문장은 맞는 말이 되죠. 예, 참이 되는 문장이 성립하게 돼요. 자, 이렇게 이 1번과 2번에서 다뤘던 것들을 연결해 보면 참과 거짓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명제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번 시간에 하고 싶은 설명이에요. 자, 앞에서도 비슷한 말들이 나옵니다. 교과서 178페이지를 볼게요. 자, 첫 번째 명제와 조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제가 그리고 조건까지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만을 파악을 할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이 모든과 어떤이란 뜻은 이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제와 조건이 뭐냐? 자, 봅시다. 첫 번째, 개념 열기.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을 모두 골라봐라. 제주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섬이다. 맞는 말이죠. 자, 이건 참이에요. 동그라미. 두 번째, 부산광역시는 대한민국의 수도이다. 이건 거짓말이죠. 이건 가입표. 세 번째, x는 10의 양의 약수이다. 이건 좀 곤란해요. 만약에 x가 2라면 맞는 말이 되죠. 그런데 x가 3이라면 틀린 말이에요. x가 2.5여도 틀린 말이고 루트 2여도 틀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떤 경우에는 참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동그라미 가위표로 확실하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물음표로 표현할 거예요. 물음표로. 자, 이렇게 두고는 이제 아래쪽을 볼게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을 우리는 명제라고 말을 붙입니다. 그러면 위쪽 개념 열기 3개의 문장 중에서 참, 거짓이 분명한 건 첫 번째와 두 번째죠. 그래서 이 둘은 묶어서 명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는 참이 되는 명제이고요. 두 번째는 거짓인 명제예요. 그래서 참 명제, 거짓 명제라는 말도 사용을 합니다. 자, 아래로 넘어갑니다. 문제 1번은 명제인 것 찾아내고 참, 거짓 판단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하고요. 아래 보이는 설명을 또다시 읽어가겠습니다. 개념 열기 3에서 x는 10의 양의 약수이다는 그 자체로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x에 어떤 특정한 숫자가 대입이 되면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죠. 이렇게 무언가의 조건에 의해서 참과 거짓이 바뀌어 나간다. 여기서 딴 말이 조건이에요. 자, 그럼 조건을 어떻게 정하는 거냐? 이런 겁니다. 변수를 포함한 문장이나 식의 참, 거짓이 변수의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 어떤 변수가 대입되느냐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그러한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변하는 문장이나 식, 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조건은 명제가 아닙니다. 조건은 특정 값이 대입이 되어야지만 참인지 거짓인지가 파악이 돼요. 자, 다음 두 번째는 중요한 말이 하나가 등장을 해요. 전체 집합의 원소 중에서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원소들을 다 모은 걸 그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진리집합. 이것도 약간, 요건 일본식 조어법이에요. 진리집합. 그냥 우리말로 표현하면 참집합이에요.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원소들의 집합. 이렇게 됩니다. 참집합. 우리가 앞으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 앞서 이야기했던 문장 중에서 이런 거랑은 좀 달라요. 앞서 이야기는 안 했구나. 만약에 A는 B를 좋아한다. 이런 표현을 한번 써봅시다.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이게 좋아할까? 뭐 어느 정도여야지 좋아하는 거죠? 좀 애매하죠. 이 경우는 이건 조건이라고 하기도 좀 곤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값을 대입한다고 해서 그게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는 좀 어느 정도까지가 좋아하는지 이거 불분명하죠. 그래서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강조하지만 변수 값에 따라서 참이 될지 거짓이 될지가 분명하게 나눠져야 돼요. 즉 이분법으로 갈라져야 됩니다. 이분법으로 참이다 거짓이다. 그래서 이걸 집합으로 가져오면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참이 되면 그 원소가 포함된다. 거짓이 되게 하는 건 그 원소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조건과 집합이라고 하는 것이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조건과 집합이 맞아떨어지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제 어떤 특정한 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찾아낸다는 것은 집합을 가지고 다룰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우리가 앞서 집합을 배웠고 원소를 배웠고 합집합과 교집합이라는 연산을 배웠으니 앞으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조건을 집합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음을 의미해요.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생기는 거죠. 자, 이런 조건들이 컴퓨터에서 프로그래밍에서 사용이 되면 그것을 참인지 거짓인지 제대로 실행을 하는지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는지를 이 집합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아래쪽 참고 내용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제와 조건은 P, Q, R로 표현하고요. 소문자로 표현하고 이 소문자에 해당되는 이 명제와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을 특히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을 대문자 PQR로 표현을 해요. 다음 두 번째, 특별한 말이 없을 경우 전체 집합은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생각한다. 어디서 많이 했죠. 우리가 지금 수학에서 다루다 보니까 보통 전체 집합이라고 해버리면 그냥 실수해서 가져온다. x라는 미지수가 있으면 특별한 말이 없을 때 실수 x임을 의미한다. 그것하고 이제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집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179페이지 윗부분입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입니다. 전체 집합이 있어요. 10보다 작은 자연수입니다. 그러면 1, 2, 3, 4, 5, 6, 7, 8, 9까지 숫자들의 모임이죠. 자, 이 전체 중에서 조건 P가 x는 3의 배수이다 라고 주어지면 이때 진리집합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x 값들의 모임이 돼요. 자, 어떤 것이 있느냐? 3의 배수니까 3, 6, 9에 해당이 되겠죠. 이 전체 집합은 말 그대로 이 조건을 이야기하기 위한 어떤 전제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전제 조건.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조건이죠. 베이스 조건이에요. 자, 아래쪽 문제 2번을 풀어보시고요. 다음 아래 내용은 조건에 대한 부정입니다. 조건에 대한 부정. 자, 앞서 조건이 이다 아니다로 변수에 따라서 바뀐다 했죠. 그런데 P이다가 아니고 P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서로 뒤바뀌게 돼요. 만약에 어떤 특정한 값이 P이다를 만족하게 되면 P가 아니다는 틀리게 되잖아요. 반대로 어떤 값이 조건 P가 거짓이 되게 만들면 P가 아니다는 참이 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P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조건으로서 가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름을 붙이는가 하면 P의 부정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P의 부정. 기호로는 앞쪽에 물결 표시를 씁니다. 이렇게 물결 표시로 쓴다. 읽을 때는 P가 아니다예요. 영어로는 not P라고 읽어요. not P. P가 아니다. 우리말로는 부정이라 한다 했습니다. 자, 명제 또는 조건 P에 대하여 not P의 부정은 P이다. 부정의 부정은 원래 상태다. 뭐 여러분들 많이 쓰죠.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다. 이런 말 쓰잖아요. 이게 같은 의미예요. 부정한 것을 다시 부정한다. 원상태로 다시 돌아옵니다. 참인 것이 거짓됐다. 거짓이 참이 됐다가. 그럼 결국은 참이 참으로 가잖아요. 거짓은 거짓으로 갈 거고. 자, 그런 말을 의미를 합니다. 부정의 부정은 원래 자기 자신과 같아진다. 자, 명제 P가 참이면 P가 아니다. not P는 거짓이에요.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not P는 참이 됩니다. 참인 명제는 부정하면 거짓 명제가 되고 거짓 명제는 부정하게 되면 참인 명제가 되죠. 아래쪽 확인하기 문제를 가지고 볼게요. 3은 2보다 크다의 부정은 3은 2보다 크지 않다죠. 크지 않다이기 때문에 작거나 같다예요. 작거나 같다로 표현한다. 그런데 최초 주어진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이 부정한 명제의 경우는 3이 2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짓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건 위쪽에서 봤던 걸 한번 확인해 보자. 또 확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자, 이제 다음 이 낫피에 대하여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걸 이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전제에 해당되는 전체 집합이 있다고 했죠. 조건 P에 대한 납피의 진리 집합이 어떻게 되느냐, 이건 항상 전제가 있어야 돼요. 전체 집합이 있다, 전체를 U라고 쓴다. 자, 여기서 조건 P가 참이되게 하는 집합, 진리 집합을 P로 잡았어요. 자, 이만큼입니다. 그럼 P가 아니다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니까 이 경우는 이 파란색 영역에 해당이 되는 거죠. 빨간색 영역이 아니다 이기 때문에 전체에서 그 P를 덜어내버리면 이 바깥쪽이 돼요. 그래서 결론은 not P의 진리 집합은 P의 여집합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집합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전체 집합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not P의 진리 집합은 P의 여집합이 된다. P의 컴플리먼트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문제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천천히 풀어보고 같이 한번 차후에 이 영상 이후에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건과 조건이 연결이 된 명제를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배울 것이고, 또 문장에서 모든이나 어떤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